뉴욕주에서 부유세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 지역 등 4개 지역에서 신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핫스팟에 뉴저지 2개의 카운티가 추가됐습니다. 뉴저지주 촬영국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전용 민원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선거 홍보물 철거 논란이 잇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위해 우편 투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마지막 임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성인보다 9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9월 23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뉴욕주에서 부유세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3일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의원들과 외부 단체들은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지출 삭감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저지주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100만 장제세를 도입한 것에 이어 뉴욕주에서도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주 정부가 더 많은 연방 기금을 받도록 촉구했고 세금 인상은 뉴욕을 불리하게 만들며 세금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정부는 이미 특정 지역 지원금의 일부를 보류하고 고용 동결 및 임금 인상 연기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약 40억 달러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뉴욕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5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억만장자들이 순순히 세금을 내는 대신 집단으로 뉴욕을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한편 윌리엄 버 연방 법무장관은 뉴욕시, 폴란드, 시애틀의 도시들이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세 곳이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을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남부 지역 등 4개 지역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뉴욕포스트는 공립학교 개학과 함께 브루클린 남부에 있는 오션파크웨이 클러스터 등 4개 지역에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8월 이후 이들 4개 지역의 신규 환자 발생 건수는 뉴욕시 전체 발생 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션파크웨이 선상의 미드우드 보로파크와 벤슨허스트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검사를 받은 주민의 4.7%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뉴욕시 평균인 1%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양성 비율은 파 라커웨이 3.7%, 윌리엄스버그 2% 등이었습니다. 8월 이후 이들 4개 지역의 신규 환자 발생 건수는 7월 대비 2배에서 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브루클린 지역에서는 정통 유대교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이들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지키기 등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결혼식 등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이들 4개 지역은 위기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커뮤니티 전체로 확산되면 공립학교가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시장은 최근 뉴욕시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3%에 도달하면 대면 교육이 취소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핫스팟인 35개 주에 이어 뉴저지 2개의 카운티가 추가됐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스터 카운티와 오션 카운티가 코로나19 핫스팟으로 간주하는 카운티로 추가됐습니다. 이들 주 거주자나 그곳으로 돌아가는 스테이트 거주자는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어드밴스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두 카운티 모두 주민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양성 테스트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여행주의보에 추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추가되는 다른 방법은 7일 평균 동안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 양성률이 10% 이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스터 카운티는 9월 10일 이후로 이 기준에 포함되었고 오션 카운티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스터 카운티는 주민 10만 명당 10.4건, 오션 카운티는 1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5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22일 합동으로 애리조나와 미네소타, 네바다, 로드 아일랜드, 와이오밍 등 5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은 총 35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저녁 민원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민원 시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은 65세 이상 민원인은 특별한 예약 없이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하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시간대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대기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민원 등을 처리하는 라이센스 센터는 해당하지 않으며 신차 및 중고차 구입 등록 등을 처리하는 차량센터에서만 특별 민원 시간이 운영됩니다. 차량국은 코로나19로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민원 시간을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차량국은 뉴욕시의 5개 보로와 웨체스터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전 신청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 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유봉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원 무소속 후보 선거본부는 지난 9월 중순 팰리세이스 파크 주요 지역 3곳에 설치한 선거 홍보물이 무단 철거됐다고 말했습니다. 빌딩이 그게 커머셜이든 레지던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설치하고 나서 한 2주쯤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9월 20일 날 갑자기 모든 게 사라져서 저희가 이제 궁금했죠. 근데 저희 배너가 그 큰 거는 보통 사람이 무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럭이 오고 몇 사람이 동원이 돼야지 제거될 수 있는 물건인데 그 배너를 제거해서 덤스터에다 막 구겨서 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는데 원 후보는 펠팍타운 정부로부터 공공사업국 직원들이 장소 소유자의 요청으로 철거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요청한 출처 및 그에 관련한 증빙 자료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타운 그 입장에서는 이제 뭐 누군가가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허락을 받고 했으니까 그 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그 증거를 달라. 누가 제거해달라고 했나. 이에 자신들과 경쟁하는 민주당이 집권을 갖고 있는 펠팍타운 정부가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다시 설치해야죠. 이번에도 또 물론 다른 스팟도 보고 같은 스팟도 볼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그 허락 승인 프로세스를 또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시 꽂을 겁니다. 원유봉 후보는 여러 단체에 이런 심정을 토로했지만 선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흔하다며 그냥 묻으라는 말에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위해 우편 투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주소가 찍힌 우편 투표 안내 엽서를 전국 유권자 주소로 연방 우체국이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엽서 앞면은 영문으로 기하께서 우편투표를 준비 중이면 미리 계획을 세워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면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유권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읽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엽서 뒷면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우편투표에 관한 중요 정보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연방우정국 선거안내 웹사이트를 접속해 캘리포니아 등 주별 선거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또는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주별로 최소 선거 15일 전에 신청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우편투표 용지를 받으면 기표 후 늦어도 선거 7일 전에는 반송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은 10월 27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지켜야 됩니다. 늦어도. 선거를 앞두고 이 메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10월 27일 되고 하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는 그렇게 우편 투표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편 가주 총무국에 따르면 기표가 끝난 우편 투표 용지는 반송 봉투에 우표를 붙인 뒤 11월 3일 또는 이전 우편 소인이 찍혀야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편 투표 반송 봉투는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선거가 끝난 뒤 17일 이내로 도착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 반송 봉투를 투표소나 지역 접수 창구에 제출해도 됩니다. 기표한 우편투표 용지 반송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반송 봉투 겉면에 위임장 표기를 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존슨앤존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마지막 임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슨앤존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이 지원하는 네 번째 제약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트럼프 미 행정부 및 국립보건원 관리들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3상 돌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마지막 임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상은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215곳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관련해 폴 스토펠스 존슨앤존스 부회장 겸 최고 과학 책임자는 내년 10억 회 분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에 따르면 이번 임상에는 이들 지역에 걸쳐 최대 6만 명의 지원자가 등록될 예정입니다. 또한 실험용 에볼라 백신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임상 전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인간이 아닌 영장류와 햄스터에서 유망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4월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백신을 투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성인보다 9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일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22일 지난 5월 중 24세 미만의 코로나19에 걸린 아동 청소년 환자 65명과 성인 환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 청소년 환자의 사망률이 성인 환자의 9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원인은 아동과 청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 체계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환자의 경우 28%가 사망했지만 아동 청소년 환자는 사망자가 3%에 불과했습니다. 또 성인 환자의 37%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지만 아동 청소년 환자는 이 비율이 8%에 그쳤습니다. 몬트피오리 아동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어린이의 선천 면역 체계가 어른보다 강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면역 체계는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눕니다. 선천 면역은 신체에 침입한 모든 종류의 병원균에 빠르게 반응하는 반면 후천 면역은 특정 병원체에 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22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백신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백신이 어린이들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시험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전국 이사장을 역임한 이상남 박사가 한미장학재단 동부지부에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본부와의 통화에서 이상남 박사는 지난 2013년 한미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2020년까지 1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약속했는데 이 중 5만 달러는 이미 기부했고 이제 나머지 5만 달러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장애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CIDA가 한인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 기회를 늘리기 위해 뉴욕시 서민주택 추천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엽니다. 대상으로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저소득 가정 등으로 오는 29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718-224-819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BTS와 국제아동기금 총재가 UN 총회에서 오늘 밤 10시에 만날 예정입니다. 헨리에터 포어 국제아동기금 총재는 UN 총회에서 BTS와 제외하여 코로나19 대유행 대처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과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UN 웹TV와 대한민국 외교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밤 10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BTS의 이번 UN 행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3일에 있는 선거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좀 더 발전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